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책사가 불어버린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진핑 책사가 강연 도중에 자기가 흥분했는지 몰라도 미국인들이 알지 말아야 할 많은 내용들을 폭로해버리면서 일어난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28일 날 한 중국의 강사가 강연 중에 흥분을 했는지 중국 공산당의 미국의 공약과 비결이라며 바이든과 그 비밀까지 공개해버려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사를 일으킨 인물은 시진핑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의 부원장인 디동성입니다. 그는 강연에서 미중 간의 각종 문제를 어떻게 전부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며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2달이면 충분했다. 그는 그간 이런 미중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 권력의 핵심부에 중국 공산당의 오랜 친구들이 있었다며 그 친구가 라오펑야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라며 그것은 미국 이쪽에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권력 핵심부에 우리 오랜 친구 라오펑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둥성은 지난 2015년 시진핑이 방미를 앞두고 무산될 뻔한 시진핑 홍보 행사를 무사히 개최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한 서점 주인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행사 장소 대관을 완강히 거부하자 월가의 한 유태인이 나서서 해결해 줬다며 그로 인해 행사를 계획대로 할 수 있었다며 모두 이분 덕분이라며 그분은 코가 큰 한 할머니를 소개했는데 딱 봐도 유태인이었다며 저에게 명함을 내밀더군요. 여기서 그녀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어요. 그 할머니가 자신보다 중국어를 더 유창하게 했다며 그녀가 숨겨진 중국 공산당의 오랜 친구이자 월가의 최정상급 금융기관 아시아지역 총재였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녀는 중국의 오랜 친구였어요 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며 이 말을 들은 중국의 네티즌들이 인민일보와 공자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디동성이 언급한 유태인 사학가가 릴리안 월렌스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동성은 또 중국 공산당이 그 이후 오랜 친구들을 통해서 미국을 치락펴락할 수 없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라며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이기지만 무엇보다도 2016년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그 주요 원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월가가 트럼프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라며 그는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도 월가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중국을 도우려고 했지만 트럼프 때문에 힘이 붙인다고 털어놓은 사실까지도 공개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시도는 해봤는데 힘이 붙인다고 하며 디둥성은 하지만 이제 바이든이 당선돼서 중국에 유리해져서 너무 기쁘다며 그는 바이든을 친중적이고 월가에 가까운 정치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중국 언론들이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미쳐버린 디둥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이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었어라며 바이든은 전통적인 엘리트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건재파로서 그들은 월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과 월가 글로벌리스트들이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에게 거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아들 헌터에게 전 세계 여러 재단이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 누가 바이든 아들에게 재단을 세워줬겠습니까? 라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다 거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둥성은 이 같은 노골적인
실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복원 영상을 리트윗하는 등 현재 미국은 이 강연으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유명 앵커 터커 칼슨도 저 교수가 바이든과 중국과의 커넥션을 확인시켜줬다며 왜 거문급 기업들과 언론 빅테크가 바이든 스캔들을 차단했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리스트들은 이미 수십 년간 자국의 일자리 유실과 산업 공동화를 외면하고 중국 경제 장기 적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같은 참혹한 인권 문제에서도 눈을 감은 채 중국 투자를 계속 확대하며 피 같은 돈을 버려 들여왔던 것입니다.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는 지난 10월 지속적으로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월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들은 대규모 소시오패스로서 도덕성이나 애국심이 전혀 없다며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새 내각 인선을 보면 친중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미국의 주로 언론들은 중국이 바이든을 두려워한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늙은 여우가 온다, 바이든을 두려워하는 중국이라고 엉터리 거짓 뉴스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 대부분 오바마 시절의 관료들로 이들은 지난 2016년 힐러리 대선 패배 후 전략 컨설팅 회사를 세워가지고 계속 중국 공산당과 거래를 해왔던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 진출에 미국 기업들의 자문을 제공하는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에서 수석 부서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미국 언론 내셔널 펄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문 명단에는 중국 상무부, 외교부, 중국 대사관 등 그들에서 근무했던 공산당 간부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있고 사실상 중국 공산당과 한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토니 플링컨 첫과 여성 첫 국방장관으로 거론된 미셸 플리노이드도 컨설팅 회사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를 설립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역시 친중기업이라고 합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된 에버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도 이곳에서 근무한 바 있어 현재 미국 그 미 정부 기관들이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제이크 실러번의 경우에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 이 사람은 미국 국채를 모두 탕감하는 조건으로 대만을 중국에 넘기자고까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을 본 힐러리가 설러번에게 아주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번 논의해보자고 답장을 주고받은 이 이메일이 위키리크스에 공개돼 가지고 중국 언론들이 대수특별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디동성의 영상을 보고 중국 공산당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고 미국에도 이처럼 중국 공산당이 대거 퍼지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미국에 들어가네라는 글과 설러번처럼 우리나라에도 중국에 넘기겠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문제는 그렇게 돈이 많은 자들이 자국이 아니야 안보까지 팔면서 왜 더 많이 돈을 가지려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나 미국의 글로벌 유명 인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자국의 인력들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중국에서 돈을 벌려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미국도 많이 병이 들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치는 얼마나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떼놓고 중국에 굴종하는 자들을 많이 여러분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받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계를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과 연관을 맺게 하고 이들의 대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정치인들을 심어서 주지사 등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맺고 그들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에 기여하게 만드는 공작을 해왔던 것도 최근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미국을 위해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아니 자유우방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부정선거 정의와 부정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밝혀서 적국과 내통한 자들을 반역죄로 깔끔히 청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패권을 논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사적인 플레이를 하는 그런 국가라야 하는데, 이 중국 떼놈들은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작질이나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행태, 예? 전 세계 CCTV나 이런 데 백도어를 심어서 정보를 빼앗아가는 이런 행태, 군사 기밀을 착취해서 자기 물건으로 만드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과연 이들이 패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염려되는 것이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예방약을 4천만 명 확보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만든 예방약이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대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4개 국가에 주문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 거대 자본과 글로벌 리스트들이 치료제를 만들지 않고 왜 예방약을 만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제약회사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치료제를 만들지 않고 예방약을 만들려고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해마다 맞아야 되고 올해도 맞아야 되고 내년에도 맞아야 되고 계속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시 치료약이 나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약 하나만 먹으면 누구나 다 낫는 그런 약을 분명히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자본을 가지고 제약회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라 꼬라지가 참 걱정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상권 분립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가 행정부처럼 행사하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5.18 법을 입도 뻥긋 못하게 통과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법부의 갈등은 최고조로 높아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지금 쫓아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과 절차도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이렇게 속닥속닥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법을 지킬 자들인지, 이들이 입에서 법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것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래도 절차와 그 법을 지키는 짓부터 해야 될 것인데, 감찰관 실무자가 알지도 못하는 감찰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여기에다가 지금 코비드까지 와가지고 전국이 강타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가시보시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5단계로 격상시키는 바람에 9시가 넘으면 길거리에 사람 하나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악랄한 중국 공산당의 만행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들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중국에게 엄청난 청구장을 내밀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그동안 애국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우리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방송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